CBS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교계 안팎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2022년 결산을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도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엔데믹과 교회 예배 회복, 우크라이나와 함께한 한국교회, 그리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극복에 앞장선 한국교회의 노력 등을 보내드립니다.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이 올해 31명의 무위탁 사망자에 대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교계 안팎의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3년차였던 올해는 코로나와 더불어 일상 회복에 나서는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이 자리 잡으면서 교회 예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가 덮친 우리 사회는 일상이 정지되다시피 했고 예배와 교제, 전도가 생명인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감소세였던 주요 교단 교세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버틸만 하던 대형 교회들도 교회 제자 양육 프로그램마저 대부분 중단되면서 위기감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비난받고 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초토화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첫사랑과 첫열정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코로나 3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정점이 지났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교회 예배 제한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여기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 역시 코로나 이전과 다른 형태의 교회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한다든지 개교회 성장에 몰두하던 것에서 지역사회와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형태로 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크기와 많음과 더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내 목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눈을 옆으로 돌려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작은 교회들과 공생하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는 평신도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특색에 맞는 또 세대별을 구분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사역을 계획하고 그 특성에 맞는 소그룹 모임을 이번에 다들 형성을 했어요. 달란트가 있는 많은 분들을 섭외해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은 내년을 코로나 엔데믹 시대 교회 회복과 부흥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의욕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인들의 예배 회복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3040 세대가 어떻게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인생의 전환기에 가정과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코로나19로 긴 침체의 터널을 경험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엔데믹 시대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전쟁의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쟁의 배경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로 인한 러시아의 위기감과 종신 집권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야욕, 러시아 제국주의 등 다양한 정치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국가 간 전면전이 벌어질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핵전쟁과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했습니다. 전쟁 초기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깬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됐으며 양국 군인 사상자만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문, 살해, 성폭력 등 참혹한 전쟁 범죄도 만연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공급 불안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전쟁의 악영향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여는 등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고 없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러시아가 회개하고 빨리 군을 철수하고 다시 평화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접경국가 루마니아로 긴급 실사단을 파견해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과 함께 난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희년선교회도 전쟁 난민 지원 모금 운동을 통해 차량과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쉼터, 보육원, 전쟁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국제푸른나무 등 기독 NGO들은 난민 아동의 심리 정서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직접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찾아 평화 콘서트를 여는 등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또 최근엔 다시금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밥차와 방한용품, 가정용 발전기를 전달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희망의 밥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우크라이나 땅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중국, 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전쟁이 장기 국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 배상 문제 등 여러 조건들이 상충하면서 평화 협상 가능성 또한 유언합니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피해 복구 사업에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전쟁 이후 재건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의 끊이지 않는 관심과 기도,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번에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극복에 앞장선 한국교회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유조선 탱크에 있던 78,918배럴의 원유가 인근 해역으로 유출됐고 태안군과 서산시 양식장, 어장 등 8,000헥타르가 오염됐습니다. 사고 초기 원상 회복에는 최소 10년 이상, 최장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2년 만인 2009년 12월 태안 국립공원 해양 수질과 어종이 기름 유출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누구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나섰고 한국교회 역시 서해안 살리기 봉사단을 조직해 기름 제거에 적극 나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앉아가지고 조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봉사에 나섰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123만 2,322명. 한국교회 봉사단은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교회와 교인들의 명단을 근거로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 약 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당시 사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로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는 대규모로 발생한 환경 재난을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해 극복한 사례 기록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제 목록과 지역 목록으로 나뉘는데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등이 국제 목록에 등재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과 삼국유사, 조선왕조 궁중 현판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사와 관련된 국내 기록물 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과 새마을운동 기록,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이어 4번째로 등재되는 영광을 아는 겁니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각종 문서와 사진, 간행물 등 모두 22만여 건에 달하며 한국교회 봉사단이 소유하고 있던 기록물도 포함됐습니다. 한교봉도 유류 피해 극복 15주년과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감사 예배를 드리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괴된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구를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 보전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이 올해 31명의 무위탁 사망자에 대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평의 마을 원장 홍봉식 사관은 사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은평의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던 시간들을 회고했습니다. 무위탁 노숙인 합동 추모 예배는 하늘배웅 봉사단의 추모사와 함께 시설 노숙인들의 추모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세군 은평의 마을은 지난해에도 41명의 무위탁 노숙인 사망자 합동 추모 예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3개 교단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은 겸손이 제일 중요한 미덕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겸손하게 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단장 회의 송년 감사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김주헌 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각 교단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유아와 청년 교인들에게 5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지원했고 20, 30대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해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섬김과 나눔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섬김과 나눔 사역을 통한 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며 70세 이상인 성도 중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이들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소망수양관에서 제2기 사역 멘토링 스쿨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겨울 수련회에는 30여 명의 학생과 6명의 멘토가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토 목사로는 신성교회 민재희 목사와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 분당 아름다운 교회 이관형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신대는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역 멘토링 스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봄 학기에 3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다양한 도시 속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마련한 나의 도시 이야기, 도시 숲토피아 사진전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사진전에서는 도시 속 자연과 인간의 불평등한 공존 등을 다룬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나의 도시 이야기, 도시 숲토피아 사진전에서는 시민 공모로 입선한 38편의 작품들이 오는 31일까지 서울 경복궁역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제26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 콘텐츠상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여성 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가 선정됐습니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는 여성의 삶에 주목한 작품으로 성폭력,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등의 문제를 100년 전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다뤘습니다. 최우 수상에는 장애를 향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애써온 제작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에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